한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역시나 이 종목 뺄 수 없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합니다. 옥석을 찾은 걸까요? 최근에 증시 조정 속에서도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동에서 뭐 그렇게 사재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지난주 일라이 릴레이 실적 발표할 때도 엔비디아를 간단히 같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 작년 봄만 하더라도 온갖 곳에서 우리가 들렸던 것이 소위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싶더라도 물건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6개월, 1년, 2년까지 걸리는 차종 모델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랬죠. 있는데요. 예. 그것이 다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가 새로 다시 충원되지 않고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소위 공급망 이슈를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두 군데가 이번 실적 시즌에 드러나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라이 릴리가 지금 공장을 계속 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건을 대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허용이 됐지만 물건이 없는 거로 제가 아직 못 들어온 거로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실관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요. 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슈퍼컴퓨터라는 곳에서 자기네 슈퍼마이크로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지금 투자 의견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고 아니면 긍정적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저희가 휴일 동안 한 4군데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제 모건 스탠리가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500를 기존에 유지하고 있고 이 목표 가격은 6월 말에 업그레이드를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전히 AI라든가 반도체 섹터의 최고의 주식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지출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이례적인 공급 수요 불균형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이제 수입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수출 제한 걸려 있고 지금 일부 사우디나 중동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물건을 제대로 못 구해서 웃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한번 엔비디아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누굴 칭찬하는 성격이 별로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 네. 그렇지만 젠슨하는 엔비디아를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자체적인 칩 이런 거 개발하는 것이 원하는 물량을 다 못 사서 그랬다는 거고 그게 바로 엔비디아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살 수만 있으면 다 사고 싶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물건이 딸리는 거죠. 딸리다 보니 굳이 가격을 싸게 할 필요가 없고 자본주의에서 가격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올리는 것은 수량 곱하기 가격이 나면 바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실적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고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는 것은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깜짝 가이던스 그 이상을 또 발표할 거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떤 최근에 지난주까지 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좀 약했잖아요. 흘렀단 말이야. 10% 흘러내면서 $400 초반 수준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군데에서 지금 이거는 들어가기에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모건 스탠리가 했던 거가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5에서 $15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분기 매출도 지금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하는데요. 주당이 $2.05, 컨센서스 매출이 $110억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그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있겠고요. 모건 스탠리 제외하고도 UBS, 웰스파고 그리고 베어드까지 해서 각각 $540, $500, $570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다음 주에 물론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가파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모처럼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과 EPS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 여전히 올해 하반기 전망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일단은 홈디포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홈디포에 미국이나 현지에 계시고 홈디포 이제 여행 가보시면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여행으로 가는 사람들의 해외 여행 갈 때는 보면
물건을 사러 가라면 이제 그 뭐 비싼 거 팔고 그쵸. 선물용이나 좀 고급 백화점 같은 데를 많이 가죠. 홈디포 갈 일은 없죠. 네, 아니면은 일단은 아울렛 이런 데 가서 예.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홈디포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행자가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홈디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뭐 유학생이나 단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집 앞에 있어서 갈 일이 있겠지만 집 앞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 홈디포란 그 가게 위치나 이런 규모 자체가요. 일단 이만 말씀드리면 주당이익이 예상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4.45에서 4.65달러로 나왔고요. 매출도 423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429억이 나왔고요. 동일 점포가 이제 마이너스 2%인데 예상은 마이너스 4.11%였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다는 정도로 주가 오늘 좀 나름 시장이 시작할 때 좀 약했지만 오히려 좀 선방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유지했는데 연간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매출이나 동일 점포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맞춘 정도 갖고 오늘 주가는 다른 것이 약한 데 비해서 좀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홈디포에 가시면 진짜 물건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가시면은요. 심지어는 흙도 팔고 잔디도 팔고 꽃도 팔고 뭐 다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용품도 팔고 다 팔고 세탁기도 팔고 다 파는 건데 예. 무려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게 해서 말씀드리면 재밌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평균 품목수가 몇 개냐면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볼트 하나 사고 너트 하나 사고 예. 나사리오 이렇게 사면 요즘은 다 어디서 사십니까? 그거? 다이소. 다이소 사시고 예전에 보면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철물점. 철물점 맞습니다. 철물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초현대식 철물점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품목수는 많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목은 하나하나가 나사에 따라서도 볼트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집에서 장비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래서 품목수가 3만 5천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매장 규모 보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0만 5천 스퀘어피트가 납니다. 평균 매장입니다. 미국 내요. 예. 그걸 이제 평수로 계산해야지 되잖아요. 평수를 제가 계산했거든요. 약 3천 평이 나오고요. 별도로 야외 또 있습니다. 야외 이제 잔디를 팔아야 되고 꽃도 팔아야 되니까 잔디가 약 2만 4천 스퀘어피트 외부가. 그래서 그거가 별도 700평이니까 총 3,700평입니다. 시장이네요.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3,700평 물건 못 찾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변수는 오늘 회사 CEO도 얘기했지만 기존 주택 판매 건수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결국 집을 이사 갈 때 자기가 팔고 사는 건데 왜 이게 기존 주택 판매 때가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집을 자기가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는 집을 팔려면 그러면 무조건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 돼요. 호텔같이 꾸며내야 됩니다. 그때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팔 수가 없었잖아요. 모기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그런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좀 약간 부진한 상태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현재 좋지 않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홈디포의 주가를 좀 상단에 막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하반기에도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스탁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이유 있는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엄청난 뭐 탄력이나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항하고 있습니다. 휴가 버프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죠. 부킹홀딩스에서도 CEO가 지금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호텔 수가 벌써 체인이 한 6,700여 개 되겠고요. 무려 제공하는 방수가 지금 90만 개 이상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2분기 지난주에 나왔는데 실적의 요약을 보면 두 가지 지표만 보겠습니다. 판매 객실의 요금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 기존 판매된 게 있고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모두 지금 2019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가 어떤 레저용 레저용 수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도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됐건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됐건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메리엇이 됐건 하이아트가 됐건 이런 호텔이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혹시 하반기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호텔 관련주 앞으로도 꾸준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